지금 이 정치 코멘트를 저의 정치 코멘트를 늘 동영상으로 찍어 올렸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동영상 업로드를 방해치고 글을 숨겨버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저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카지움을 인체 치명적인 카지움을 30배를 갖다가 지금 내리고 있는 이 Y 기업이 하수인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독가스를 묻히고 이 짓을 하면서 지금 내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걸 방해치고 지금 이것을 숏은 이미 묶어버렸어요. 숏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롱도 정치 코멘트나 어떤 간증도 이 저기 업로드를 방해치고 글을 12시간씩 묶어놓고 이런 거 지금 모든 내 글들이 밖으로 노출을 안 시키고 묶어버리고 지금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생 라이브로 지금 어떤 저 나의 정치 코멘트를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SBS 비즈 2024년도 7월 30일자 기사인데요. FT EU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대서양 무역전쟁 대비라는 기사입니다. 유럽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때 우려되는 통상전쟁에 대비해서 2단계 전략을 짜고 있다고 파이내셔널 타임스가 현지 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U의 2단계 전략을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신속하게 협상을 제안하지만 협상이 실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벌적 관세를 대신 택한다면 EU가 표적 보복을 가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단하네요. EU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가한다고 이제 맞대응하는군요. EU 협상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가 취임하기 전에 캠프에 접근해 EU가 어떤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 협상이 실패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EU 집행위원회는 50% 이상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현재 관세 부과 대상 수입품 목록을 작성 중이라고 FT는 전했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보복 관세를 하겠다는 거죠. 이 전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먼저 EU에 대해서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 조처가 단행되면 EU의 수출이 연간 1,500억 유로, 약 224조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EU의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미국 파트너이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협상을 모색하겠지만 그런 상황, 보편 관세 부과가 되며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서양 동맹으로 지칭될 정도로 가까운 유럽 우방들이 밀집한 EU와 재임 기간에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뭐 나토에서 자기 탈착했다 이러잖아요 지금. 이는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과 성격이 비슷해 대서양 무역전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트럼프는요 우방과 혈맹 다 소용없어요. 중국하고 똑같이 돼요. 무지한지 무식한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 수입산 철강에 대해 25%, 알루미늄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EU는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습니다. 양측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집권 이후 2021년 서로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는 휴전 상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집행위원장은 양측이 과거의 대립 반복을 피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미국과 EU가 전략적 동맹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지정학적 맥락에서 무역 부분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관세를 통해 우리의 이익을 방어했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의 이익을 또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U가 아주 똑똑하네요. 미국은 장기간 EU 상대로 대규모 무역 적자를 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EU에 대한 무역 적자는 당선 시점이던 2016년 1,140억 유로 170조 원에서 2020년 1,520억 유로 227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적자 규모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 증가해서 2023년 기준 1,560억 유로 23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현재 EU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절반 이하며 내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미국과 EU 관세 전쟁에 EU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관세 전쟁 시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전쟁 시 미국 국내 총생산 GDP 0.5% 타격을 입지만 EU는 GDP 1%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미국에도 이득이 안 되는군요. EU 당국자들은 대서양 무역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등 경제 여건 변화의 정치적 파장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유권자 생계 부담을 가중하는 지속적 물가 상승을 우려해 유럽 수입품을 겨냥한 공세를 자제하길 기대합니다. 싼 거 먹으면 좋죠. 우리도 국내산이 비싸면 중국산을 좀 쓸 수도 있잖아요.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유권자 생계 부담을 가중하는 지속적 물가 상승을 우려해 유럽 수입품 겨냥한 공세를 자제하길 기대합니다. 이후 고위 당국자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집권 1기 때보다 우리는 더 잘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EU는 무역전쟁에 대비하여 판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무작정이다 뒤통수 맞으면 큰일 나요. 물론 그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오늘 신문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해리스가 많이 지금 상승하고 올라오는데 그렇다 해서 뚜껑 열어봐야 하니까 트럼프가 1%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 EU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충격을 받을 국가로서는 EU가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관세라는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와 주한미군 주둔비 그 전에 지금 트럼프가 하던 짓거리가 5배 인상인 거 미친 인간이지요. 그 5배 인상이 뭡니까? 혈맹한테. 자기네 그 전쟁에 중동이나 베트남 전쟁에 다 한국 군인들이 가서 다 싸워주고 그랬는데 지금 용맹으로 지금 해서 돈으로 계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 우리는 관세에다가 미군 철수, 주둔비 인상 이런 것들이 지금 붙어 있어서 우리는 더 많은 판을 짜야 돼요. 여야가 갖다 쌈질하지 말고 이런 거 대비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터무니없는 인상이 우리를 목을 재고 있습니다. EU처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1%가 되어도 미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SBS 비즈 2024년도 7월 30일자 기자 FT EU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대서양 무역전쟁 대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